수박유체의 각 8의 구절 복사열전달, 복합열전달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사열전달. 복사열전달에 관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알아야 될 것은 그게 기본입니다. 절대 온도가 0이 아닌 모든 물체는 복사 에너지를 방출한다.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떤 온도가 있다. 이라면은 어떤 물체든지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온도가 있다면 복사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자, 그리고 동일한 온도에서 최대로 에너지를 방출하는 물질을 우리는 흑체, 블랙바디라고 하고, 또한 흑체는 그 물체에 도달하는 복사 에너지를 모두 흡수하는 물질을 흑체라고 합니다. 흑체. 이제 흑체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 돼요. 우리 블랙바디, 흑체. 보통 흑체라고 하는 이유는 검게 나타나기 때문에 보통 블랙바디라고 합니다. 근데 정의는 검은 물질 이렇게 정의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처럼 어떤 온도, 아까 전에 모든 물체는 에너지를 방출하는데 그 온도, 예를 들어 가지고 뭐 200도씨 합시다. 이 온도에서 블랙바디는 가장 많은 에너지를 바깥으로 방출합니다. 그뿐 아니라 외부에서 도달하는 복사 에너지를 100% 흡수합니다. 즉, 뭐 그냥 검은 물질이라고 생각, 검은 물질이 거의 흑체 블랙바디라고 보면 됩니다. 거의 꼴이다 보면 도달하는 에너지를 전부 흡수하겠죠. 흰 물체는 예를 들면 반사하고 흡수하기도 하고 이렇죠. 즉, 두 가지 관점입니다. 블랙바디가 방출하는 그 온도에서 방출하는 에너지도 최대이고 도달하는 에너지도 전부 흡수한다. 그게 블랙바디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스테판 볼츠만 법칙을 보면은 흑체 블랙바디인 경우에 스테판 볼츠만 법칙이 이렇습니다. EB는 시그마 T의 4승이다. 이것은 뭐냐면 블랙바디가 있으면은 얘가 복사하는 에너지가 온도가 예를 들어 T가 있다면 이 온도 이 물체가 방출하는 블랙바디가 방출하는 에너지는 시그마 T의 4승이더라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EB는 단위 면적당, 표면의 단위 면적당 얼만큼 에너지를 방출하느냐. 바깥으로 아까 전에 모든 물체는 온도가 있으면 에너지를 방출한다 했는데 그 방출하는 흑체의 방사 강도 또는 복사 에너지율, 영어로는 에미시브 파워는 이렇게 나타나더라. 스테판 볼츠만 법칙이 되겠습니다. EB는 가장 유명한 복사에서는 가장 유명한 식이 되겠죠. 물욕의 블랙바디일 경우에 이렇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시그마를 우리는 스테판 볼츠만 상수이고 개수는 5.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단위는 여기 보면 EB가 아까 전에 와트 퍼 메타 제곱이라 그랬죠. 단위 면적당 방출하는 에너지입니다. 을 T4승, K4승으로 나오니까 K4승이 되겠고, 요거는 도시의 4승하고 다르죠. 절대 온도 차가 아닙니다. 절대 온도 그 자체입니다. 그럴 경우는 열역학이나 열전달에 다 절대 온도를 반드시 절대 온도를 사용해야 됩니다. 자, 복사의 에너지를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첫 번째 스테판 볼츠만 법칙입니다. 그러면은 모든 물질이 흑체는 아니죠. 모든 물질이 블랙바디가 아니죠. 그랬을 때 블랙바디인 경우에 그 온도에서 최대 에너지를 방출한다 그랬죠. EB. 그러면은 얘가 블랙바디가 아니다면 같은 온도라도 방출하는 에너지는 그것보다 작을 것입니다. 그 두 개의 비를 우리는 E를 EB로 나눈 것을 우리는 방사율, 에미시비티라고 얘기합니다. 입실론으로 보통 나타냅니다. 흑체가 아닌 물체의 경우는 방사율이 있고 이 방사율은 당연히 0과 1 사이에 있겠죠. 흑체, 블랙바디면 당연히 입실론은 1이고. 자, 다시 말하면 이제 블랙바디인 경우는 방사율이 1이고 블랙바디가 아닌 경우는 방사율이 1보다 작습니다. 그리고 식은 이제 요 E는 입실론 곱하기 2B가 되니까 E는 입실론 시그마 T의 4승이 되겠죠. 이것이 가장 일반적인 식이 되겠습니다. 블랙바디는 8의 39식. 일반적인 모든 물체는 식이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식은 입실론 시그마 T의 4승이고 이 시그마는 뭐야? 스테판 볼츠만 상수. 값 자체는 외울 필요 없습니다. 입실론. 요거는 뭐냐? 이거는 방사율이라는 걸 알아야죠.
자, 그럼 이제 복사의 열전달을 보면은 복사의 열전달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우리가 열전달에서 그 복잡한 모든 경우를 여기서 강의하는 것이 아니고요. 가장 간단한 경우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간단한 경우라 하면 어떤 물체가 주위에 놓여 있을 때, 즉 물체의 온도는 표면의 온도는 T1이고 주위의 온도 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T2로 이렇게 완전히 둘러싸여 있을 때, 이렇게 어떤 물체에서 완전히 이렇게 둘러싸여 있을 때 복사 열전달은 이와 같이 됩니다. Q닷은 입실론 시그마의 T1 4승 빼기 T2 4승입니다.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얘가 온도가 T1이죠. 표면. 그러면 얘가 방출하는 에너지가 뭐냐면 이렇게 된다. 입실론 시그마 A T1 4승이 되겠죠. 이렇게 방출하는데 주위에서 도달하는 복사 에너지가 있겠죠. 주위에서 도달하는 복사 에너지가 바로 완전히 둘러싸였을 때는 이렇게 됩니다. 도달하는 에너지는 시그마 입실론 흡수되는, 그래서 완전히 복사 이 온도가, 예를 들어 이 온도가 100도고 20도가 있더라도 여기서 복사하는 모든 에너지가 다 들어와서 흡수되는 것은 바로 입실론 시그마 A T2의 4승이 됩니다. 흡수되는 거. 이렇게. 요거 흡수되는 거나 방출되는 게 보통 이제 이런 경우는 같습니다. 그래서 입실론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다 흡수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따라서 얘가 방출하는 것이 입실론 시그마 T1 4승만큼 내보내고 도달해서 흡수되는 것이 이렇게 되니까 이 Q닷은 입실론 시그마의 T1 4승 빼기 T2 4승이 됩니다. 요거는 반드시 이런 경우에 됩니다. 어떤 물체가 있을 때 주위에 완전히 T1 물체이고 T2 물체일 때만 이런 식이 성립합니다.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다른 경우는 복사 에너지가 다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히터가 있고 사람이 있다. 요 면적도 다르고 이런 경우는 요 식이 성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런 거는 지금은 복사 그런 경우는 무지 복잡하고 그런 것은 할 필요 없고 지금은 요 경우만 합니다. 소방체각에서는 네, 절대 온도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물체의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기도 하지만 아까 말했죠. 방출하기도 하지만 방출하는 것이 Q.1이고 흡수되는 것이 Q.2 이런 식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주위에 방출된 복사 에너지를 벽에서 방출하는 에너지가 도착해서 흡수하는 것. 차가 바로 이렇게 식으로 표시된다. 중간 매체가 없이 진공인 경우에도 복사열은 당연히 복사하는 중간에 진공이라도 열 전달이 일어납니다. 태양에서 지구로 에너지를 전달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겠죠. 자, 예제 8의 6. 온도가 20도씨이고 표면적이 2m 평판의 표면 온도가 공간으로 둘러싸여 있다. 평판의 방사율이 0.8일 때 평판에서의 복사 열 전달율을 구하라. 평판이 있고 주위에 이렇게 있을 때 Q닷은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거죠. 0.8 시그마는 여기 안주 앞에 있으니까 그걸 쓰면 되고요. 면적 2. 주의할 것은 T1과 T2를 반드시 절대 온도로 사용해야 됩니다. T1 200 213.1 411 4승 빼기 20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반드시 절대 온도를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합 예를 전달. 그림과 같이 평판을 통한 절도 예를 들어 평판에 이게 있다 합시다. 방 안의 온도로 방안 표면의 온도가 T1이라고 하고 바깥 벽면의 온도가 T2라고 하면 자 여기와 여기 사이는 컨덕션에 의해서 전도에 의해서 전달이 되고 이 전도에 전달되는 외부에서는 또 공기가 있다면 컨벡션 또 외부와의 라디에이션 이렇게 열 전달이 일어나게 되겠고 이것은 식은 이렇게 되겠죠. 컨덕션에 의해 전달된 열은 컨벡션 이 벽면에서 바깥으로 정상 상태일 때는 벽면의 온도가 막 올라간다든지 내려간다든지 하지 않을 때 그런 경우가 다르겠죠. 정상 상태에서는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경우 이런 식이 성립하게 되겠습니다. 자, 대부분 많은 경우에 온도차가 T2와 이 T1의 차가 그렇게 아주 크지 않을 때는 요거를 무시해 아주 작은 경우가 많습니다.
복사 열전달을 무시할 수 있는 경우는 Q 닷 컨벡션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온도차가 그렇게 크지 않을 때는 복사 열전달은 무시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난로 시뻘겋게 된 난로 앞에 내가 앉아 있으면 이 복사 에너지가 쉽게 따뜻한 걸 느껴집니다만은 이 온도차가 20도 정도밖에 차이 안 나고 이러면 따뜻하지 아주 작습니다. 그 복사 열전달은 그런 경우를 얘기하게 되겠습니다. 예제를 보면 그림 8의 11과 같은 평판에서 온도가 40도이고 주위 온도가 10도씨. 바깥의 공기. 이게 방 안의 벽면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T2는 지금 현재는 모릅니다. 그랬을 때, 자, 평판의 두께가 이렇고 주위에 대류 열전달 계수 OH는 주어져 있네. H가 주어져 있고 복사 열전달을 무시할 수 있을 때 온도 T2를 구하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것은 바로 미지수가 T2입니다. 복합적으로 전도에 전달된 것이 여기서는 대류에서 다 주위로 빠져나가겠죠. 정상 상태일 때는 그렇죠. 그러면은 식은 아주 쉽죠. C 닷 컨덕션은 Q 닷 컨벡션. 요게 뭔가만 알면 되겠죠. 자, 요거는 KA 식이 요렇고요. Q 닷 컨벡션은 HA 요렇죠. 그래서 여기서 다 대입을 하면 80A, A는 없어지고 상관없고 그대로 식을 대입을 하면 T2. T2가 미지수. 여기서 T2를 뭐 풀어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요거 더 쉽죠. 숫자 대입하는 것이. 이렇게 해서 구하면은 T2는 36.7도씨. 이렇게 쉽게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복사 열전달과 복합 열전달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서방유체에서 설명하는 지금 열전달 개요는 아주 기초, 쉬운 부분에만 대한 설명입니다. 나중에 아마 다음 학기쯤에는 열전달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때는 아주 상세히 설명이 되겠죠. 자, 이상으로 마칩니다.